안녕하세요, 피더입니다. 연출, 촬영, 편집 혼자서 다 해보자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임라인 패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타임라인 패널은 소스를 배치하고 수정해서 실질적인 편집을 하는 곳입니다. 편집의 핵심인 패널이라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타임라인 패널에서 제일 먼저 배치해야 하는 소스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그 시퀀스 안에 다른 소스들을 배치하는 것이고요. 물론 시퀀스 안에 다른 시퀀스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배치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알아보기 쉽게 소스들을 레이블을 좀 바꿔줬고요. 한계령 01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래그 앤 드롭은 덮어쓰기고요. 한계령 03을 01과 겹치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이렇게 덮어쓰기가 됩니다. 겹쳐진 부분은 지워졌죠? 이번에는 한계령 01을 01과 03 사이에 올려보겠습니다. 한계령 01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인디케이터의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때 드롭을 하면 삽입이 됩니다. 한계령 03은 02 길이만큼 뒤로 밀려났죠?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덮어쓰기가 되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롭을 하면 삽입이 됩니다. 한계령 04, 05도 같은 방법으로 올려볼게요. 한계령 05 드래그 앤 드롭, 덮어쓰기, 한계령 04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드롭, 삽입. 구분이 되시죠?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한계령 01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05에 드롭을 하시면요. 01로 바뀌었죠? 물론 길이는 기존에 있던 05의 길이만큼이고요. 근데 이 경우에 레이블 색깔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능에는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계령 03을 수정을 약간 해볼게요. 효과 컨트롤에서 비율 조정을 70%로 하고 회전도 30도 정도 줘볼게요. 효과가 적용되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한계령 03에 한계령 01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보겠습니다. 한계령 02로 바뀌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한계령 03에 적용되어 있던 효과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 때문에 편집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주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마련인데요. 한 번만 제대로 작업해 놓으면 똑같은 효과를 다른 소스에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사용하는 모습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상한 빗금이 좀 생겼죠? 방금 한계령 03을 02로 바꿨는데요. 듀레이션을 보시면은 한계령 03이 12초 3프레임이고요. 한계령 02가 11초 13프레임이잖아요. 20프레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20프레임만큼의 공간이 비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방법이 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거든요. 여러 번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패널 내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Ctrl C, Ctrl V보다 편하니까 자주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소스의 비디오 부분을 클릭하시면 비디오만 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 비디오만 이동이 되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소스 같은 경우 싱크가 틀어지면 틀어졌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빨간색 글씨로 나오게 됩니다. 6초 12프레임만큼 틀어졌네요. 원위치 시키고요. 다음으로는 재생해도 위치입니다. 표시 형식은 시, 분, 초, 프레임으로 보여주고요. 인디케이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이 수치를 조절함으로써 인디케이터의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곳을 클릭해서 절대값과 상대값으로 인디케이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값이란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고요. 상대값이란 상대적으로 변하는 값인데요. 절대값은 수치를 입력하고요. 상대값은 수치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여기가 16초, 여기가 24초, 여기가 32초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위치는 절대값이며 인디케이터가 어디에 있든지 이 수치를 입력하면 이곳으로 옮겨옵니다. 먼저 여기다 놓고 1600을 입력해 볼게요. 1600 인디케이터가 16초로 정확하게 이동을 했죠. 1600은 16초 00프레임이랑 같은 수치고요. 콜론을 생략해서 표기한 겁니다. 이번에 4800을 입력하면 4800 48초로 이동을 했고요. 다시 3200 엔터 32초. 만약에 6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60 입력하면 2초로 이동합니다. 60은 60프레임을 얘기하는데 1초가 30프레임이니까 2초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160
3초로 이동했죠? 1초 60프레임이란 뜻이니까 3초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번엔 상대값인데요. 이전에 제가 입력했던 플러스 100이나 마이너스 100 기억하시죠? 플러스 100은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포워드 방향으로 1초 이동이고요. 마이너스 100은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백워드 방향으로 1초 이동입니다. 만약에 한계령 공사를 4초만 사용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인디케이터를 시작 부분에다 놓고 플러스 400 입력하면 4초가 이동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클릭하고 2 해서 길이를 줄이면은 영상의 길이가 4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4초라고 나와 있죠? 클립 위에 마우스를 잠깐 두시면요. 이렇게 시작과 끝, 지속시간이 표시됩니다. 절대값과 상대값은 인디케이터 뿐만 아니라 소스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령 공사를 선택을 하고 재생해도 위치를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플러스 100을 입력을 하시면요. 이렇게 소스가 1초만큼 포워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마이너스 100 백워드 방향으로 1초 이동했죠.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은요. 덮어쓰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넣지 않고 그냥 100이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절대값인 1초에 이동하게 됩니다. 100 여기 와서 덮어쓰기가 됐죠. 인디케이터 조정과 소스 조정의 차이점은요. 재생해도 위치를 클릭하고 수치를 입력하느냐 클릭하지 않고 수치를 입력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점을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확한 시간으로 타임라인에 소스를 배치하거나 인디케이터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원상태로 돌려놓고요. 다음은 트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트랙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트랙 헤더라고 합니다. 트랙은 투명한 셀로판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V2 트랙에 이미지 소스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피더TV 심볼인데요. 이 심볼 이외의 영역에만 V1 트랙의 영상이 보이죠? 우리는 이 트랙을 위에서 보는 거라 제일 위에 있는 트랙이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트랙은 나머지 영역에서 보이게 되는 거고요. 트랙을 여러 개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투명한 셀로판지에 얼굴을 그린다고 하면요. 먼저 얼굴을 그리고 귀를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셀로판지에 눈, 코, 입을 그려서 겹쳐두고요. 그리고 그 위 새로운 셀로판지에 머리카락을 그려서 겹쳐두면요. 얼굴이 완성이 되겠죠? 만약에 얼굴을 그린 셀로판지를 제일 위로 위치를 옮기면요. 얼굴에 가려져서 눈, 코, 입, 머리카락의 일부분이 보이지가 않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작업했던 시퀀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스 패널을 편집했던 시퀀스인데요. 트랙이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V1 트랙은 제가 화면을 녹화한 영상이고요. V2 트랙은 제가 분할 화면을 작업한 트랙이고요. V3 트랙은 자막바입니다. V4 트랙은 채널 로고고요. V5에서 7 트랙은요. 빨간 테두리 박스와 화살표 등 화면에 사용한 소스들의 트랙입니다. V8 트랙은 말자막이고요. 그리고 V9에서 11 트랙은 말자막 소스에 사용한 그래픽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소스부터 차례로 쌓아 올리는 거고요. 만약에 화면을 녹화한 소스를 가장 위에 배치했다면 그 밑에 있는 소스들은 보이지가 않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같은 소스들은 같은 트랙에 모아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랙 출력 켜기 끄기를 이용해서 일정 소스가 제거된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막과 그래픽 소스들의 출력을 끄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가편 영상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트랙의 개념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트랙을 추가하거나 지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트랙 헤더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트랙 추가와 삭제에 관련된 메뉴인데요. 트랙 하나 추가는 마우스 우클릭한 트랙 위로 새로운 트랙을 하나 추가합니다. V1 트랙에서 트랙 하나 추가를 해서 V2 트랙이 생긴 거고요. 기존 V2 트랙은 V3 트랙으로 올라갔죠. 메뉴에서 트랙 하나 삭제는 마우스 우클릭한 트랙을 삭제하는 거고요. 다음은 여러 트랙 추가, 여러 트랙 삭제인데요. 한 번에 여러 개의 트랙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Add 트랙스를 클릭해 보시면 대화 상자가 뜨고요. 추가할 트랙 개수와 위치를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트랙의 개수를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서 위치를 조정합니다.
오디오 트랙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트랙 유형이 있는데 필요하신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오디오 서브 믹스 트랙은요, 시퀀스 내 여러 오디오 트랙에 같은 효과를 줄 때 쓰는 건데요. 저는 아직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확인을 누르시면 트랙이 추가가 됐죠. 오디오 트랙 역시 추가가 됐고요. 여러 트랙 삭제 역시 클릭해 보시면 대화 상자가 뜨고요. 어떤 트랙을 삭제할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옵션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든 빈 트랙을 설정하겠습니다. 비어있던 트랙이 전부 다 삭제가 됐죠. 이렇게 메뉴를 이용한 방법 말고도 드래그로 바로 트랙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소스를 잡고 위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비디오 트랙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프로젝트 패널에서 드래그 하실 때도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V3 트랙이 추가가 됐고요. 다음은 타임라인 패널 버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물쇠 모양의 버튼은 트랙 잠금 버튼이고요. 클릭하면 그 트랙은 잠기고 빗금을 쳐서 표시하게 되며 잠겨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V1 트랙도 잠가보면 이렇게 잠겼죠? 근데 오디오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이동이 되거든요. 하지만 비디오 부분은 잠겨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소스들은 싱크가 어긋나게 되고요. 이렇게 어긋난 수치 역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연결된 소스를 잘 관리하시려면 V1 트랙을 잠가 놓으셨다면 A1 트랙도 같이 잠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싱크가 틀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동기화 잠금 전환 버튼인데요. 잔물결 제거나 트림 등의 편집을 할 때 다른 트랙과 동기화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V2, V3의 소스를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한기령 02 뒷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리플 딜리트를 하면 뒤에 부분에 있던 소스들이 앞으로 딸려오죠. 근데 여기 V2에 있는 버튼을 잠그게 되면 리플 딜리트를 하면 그 트랙은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전체적인 소스들의 배치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눈 모양의 버튼은 트랙 출력 버튼이고요. 프로그램 패널에 해당 트랙을 보여주거나 감춥니다. 보시면 V2 트랙이 안 보였다, 보였다. V3 트랙도 안 보였다, 보였다. 그리고 이 버튼은 트랙 음소거 버튼인데요. 해당 트랙의 오디오를 음소거합니다. 오디오 소스를 A2 트랙에 올려놓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음악 소리와 물소리가 둘 다 잘 들리죠? A2 트랙의 소리를 음소거를 하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물소리만 들리고요. A1 트랙을 음소거하면 음악 소리만 들리죠? 그리고 그 옆에 버튼은 솔로 트랙 버튼인데요. 해당 트랙의 소리만 들려줍니다. 뮤트는 끄고요. 솔로 버튼을 누르고 플레이를 하면 해당 트랙의 소리만 들려줍니다. A2 채널 솔로 버튼을 키면 음악 소리만 들리죠? 많은 오디오 트랙에 여러 오디오가 올라와 있을 때 해당 트랙의 소리만 모니터링 할 때 씁니다. 오디오 레벨 미터를 보시면 레프트 채널만 솔로로 들을 수도 있고요. 라이트 채널만 솔로로 들을 수도 있고요. 다음은 소스 패칭입니다. 소스 패널을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여기에 보이시는 게 소스 패칭입니다. 소스 패칭은 프로젝트 패널이나 소스 패널에서 직접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 앤 드롭하는 방법 말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소스를 올릴 때 어느 트랙에 가져오냐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표나 쉼표의 단축키를 사용하거나 프로그램 패널로 드래그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말하는 거죠. 현재 V1과 A1의 소스 패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계령 01을 클릭하고 마침표를 누르면 V1 트랙과 A1 트랙의 소스가 올라갔죠? 덮어쓰기로. 이번에는 소스 패칭을 바꾸고요. 한계령 03을 덮어쓰기 해보겠습니다. V2 트랙과 A2 트랙의 소스가 올라갔죠? 소스 패칭은 소스 패널에 소스가 올라가 있을 때 활성화가 되고요. 이 소스 패널에서 소스들을 다 닫으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트랙 타겟팅인데요. 키보드 화살표로 인점 아웃점으로 인디케이터를 옮길 때나 소스를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어느 트랙을 대상으로 할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인디케이터를 여기다 놓고요. 현재 V1과 A1에 트랙 타겟팅이 설정되어 있죠. 화살표를 이용해서 인점 아웃점을 옮겨보면 V1 트랙만 타겟팅 돼서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V2 트랙을 타겟팅하면은 이렇게 V2 트랙만 타겟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V1 트랙을 타겟팅 시켜 놓은 다음에 소스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V1 트랙에 소스가 붙게 되고요. V3 트랙으로 컨트롤 V 하면 V3 트랙에 소스가 와서 붙습니다.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단축키를 이용해 빠르게 이동하거나 소스를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트랙 타겟팅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패널 상단 버튼들입니다. 이 버튼은 이름이 엄청 긴데요. 시퀀스를 중첩 또는 개별 클립으로 삽입 또는 덮어쓰기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시퀀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피더 심볼에서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하시면은 클립에서 새 시퀀스 만들기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소스를 세팅으로 하는 시퀀스를 새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뒤에 피더 심볼 1도 올려주고요. 그리고 원래 작업하던 시퀀스에서 새로 만든 피더 심볼이나 시퀀스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소스가 올라가는데요. 사실 이 안에는 두 개의 소스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워줄게요. 이렇게 두 개의 소스가 올라가 있죠. 이걸 네스트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고요. 이렇게 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중첩돼서 올라가는 거고요. 이 버튼을 끄게 되면 이렇게 소스 안에 있던 소스가 따로따로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언제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옆에 보이는 버튼은 잘 아시죠? 스냅 버튼이고요. 그 옆에 버튼은 연결된 선택 버튼입니다. 이 버튼이 꺼져 있으면 링크된 소스라고 해도 이렇게 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시 켜주고요. 이 옆에 버튼은 마커 버튼이고요. 마커 관련 사항은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키 스패너 모양의 버튼은 타임라인 표시 설정입니다. 타임라인 디스플레이에 관한 설정을 하는 버튼인데요.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비디오 축소판 표시는 소스의 썸네일을 표시하는 옵션입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썸네일이 없어졌죠? 체크하면 썸네일이 보이고요. 다음 비디오 키프레임 표시는 영상 소스의 비디오 부분에 키프레임이 설정되어 있으면 보여줍니다. 이 옵션을 체크하고 키프레임을 설정해 보시면 키프레임이 나타났죠? 여기도 나타나고요. 하지만 가운데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주게 되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소스에서 오른 클릭하셔갖고 클릭 키프레임 표시해 보시면 불투명도에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동작에 포지션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옵션별로 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서 되게 불편해요. 저는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다 작업을 해서 이 옵션은 켜주지 않습니다. 다음 비디오 이름 표시입니다. 끄면 비디오 클립에 이름이 표시가 없어지고요. 체크하면 이름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디오 파형 표시인데요. 끄면 오디오 부분에 파형이 없어지죠? 오디오 파형은 편집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 편집할 것인가의 기준이 비디오인 경우보다 오디오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파형은 꼭 보고 편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파형을 보는데 익숙해지시면 어느 부분이 NG컷인지 쉽게 구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키프레임 표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오디오 이름 표시인데요. 체크가 해지되면 이름이 없어지고요. 체크를 하게 되면 이름이 다시 나타나고요. 다음 FX 배치 표시는요. 클립에 효과를 주면 전멸되는 이 부분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없어졌다가 다시 체크해주면 다시 보이죠? 다음은 모든 트랙 최소화입니다. 누르면 트랙들의 높이가 최소화로 바뀌고요.
모든 트랙 확장을 클릭하시면 모든 트랙의 높이들이 확장됩니다.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만 체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 패널 메뉴 설명해 드릴게요. 작업 영역 막대는 다들 아시죠? 이 막대를 표시하는 거고요. 오디오 시간 단위 표시는요, 시간 표시자의 단위를 오디오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오디오 파형 사용 레이블 색상은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오디오 레이블이 한 색깔로 되는데요. 다시 체크를 하시게 되면 비디오 레이블과 같은 색상으로 바뀝니다. 다음 수정된 오디오 파형인데요. 이걸 조금 확대해 보시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퍼져 있죠, 파형이. 기존에는 이런 파형을 기본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수정된 오디오 파형은 그 후에 수정된 형식의 오디오 파형으로 보여줍니다. 반을 나눈 윗부분만 보여주죠. 이렇게 보면 파형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 눈금자 번호는 체크가 꺼져 있으면 숫자가 없어지고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비디오 시간에 숫자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세 개는 비디오 헤드 및 테일 축소판, 비디오 헤드 축소판, 연속 비디오 축소판은요, 아까 몽키 스패너 버튼에서 비디오 축소판 표시가 체크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메뉴들인데요. 비디오 헤드 및 테일 축소판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소스의 헤드 부분과 테일 부분에 썸네일이 표시가 되고요. 비디오 헤드 축소판은 헤드 부분에만 썸네일이 표시가 되고, 연속 비디오 축소판은 이렇게 연속된 썸네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조금 복잡해 보여서요, 저는 비디오 헤드 축소판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 설명을 마쳤는데요. 내용이 정말 많이 있었죠? 물론 제가 설명 안 한 부분도 있지만 편집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은 설명을 뺐습니다. 실무 편집으로 넘어가서 사용하게 되면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툴 패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